안녕하세요. 오늘은 카카오페이의 똑똑한 펀드 굉장히 놀래켜드렸던 그리고 무서웠던 3월의 성적표가 공개되었습니다. 가슴 철렁이라고 표시를 했고요. 한 달 동안 1.42%가 하락했어요. 기다려주신 분들께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. 3월 한 달 동안 많이 하락했는데 얘가 5개 테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테마 ETF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. 하나하나 다 정말 보석 같은 정말 대규모의 큰 유명한 ETF들입니다. 또 이걸 또 분할 매수하기 때문에 제가 이 컨셉을 좋아하는데 하락률만 놓고 보시면은 작년 이게 코로나 때고요. 이번에 금리 상승하면서 하락한 건데 코로나 때 못지 않을 만큼의 큰 폭의 하락을 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. 왜냐면 이때처럼 다시 이렇게 반등하면은 좋은 모습이겠지만 왠지 이번은 느낌이 올 게 왔구나.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버리면 성장주가 더 크게 다치고 주가는 크게 하락하겠구나라는 걱정을 많이 할 수가 있었죠. 주식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. 가격 자체만 놓고 보면.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도 금리 상승이 좀 멈췄고 그래서 저도 커뮤니티 같은데 금리의 여부를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다행히 금리 상승이 좀 약간 멈췄고 추세도 둔화되는 것 같고 다시 성장주가 반등하는 위의 시나리오로 갔다라는 게 좀 다행스럽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기간 수익률과 월간 수익률로 보시더라도 1% 이상 하락한 케이스가 작년 3월달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없어요. 그러니까 가장 최대 하락률의 아주 공포스러운 구간이었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. 이 i바이부터 VGT까지 5개의 4차 산업 관련된 ETF의 비중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노란색인 블록체인만 8% 정도 돼 있고요. 그다음에 섹터별 분석 성과를 보더라도 반도체와 블록체인만 좋은 성과를 보였고 나머지는 다 공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세부 종목도 이렇게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월간 코멘트에 보면 제가 매월 체크하는 건 뭐냐면 해외 주식 ETF의 비중이 얼마냐라는 거예요. 왜냐면 이게 비중이 꽉꽉 채워져 있어야 반등할 때 크게 먹을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주식이 10%밖에 없어요. 근데 시장이 10% 반등합니다. 그러면은 10%밖에 없으니까 10%에 10%, 1%밖에 안 오르잖아요. 그죠? 근데 내가 주식을 막 분할 매수 꽉꽉꽉꽉 채워놔가지고 100%다 채워놨어요. 그럼 10% 오르면 얼마 먹습니까? 100에 10이니까 10% 올라가죠. 그래서 이건 분할 매수 기능을 할 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왕창 분할 매수 해놓고 이렇게 반등할 때 그래서 주식 비중이 좀 높아져 있는 게 유리합니다. 지금 얼마예요? 86.3%니까 주식 비중이 굉장히 꽉꽉 채워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왜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해외 자산 네 ETF에다가 거의 한 90% 내외로 투자하고 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. 그럼 86.3이니까 거의 다 꽉꽉꽉 채운 거잖아요.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? 반등해주면 좋은 성과가 기대가 돼요.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반등을 하는 척 하다가 다시 금리가 상승하면서 성장주가 조정이 나와서 푹 꺾이게 되면은 이때는 반대 현상이죠. 주식 비중이 10%밖에 없을 때 10% 하락하면 1%밖에 안 까지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100% 담겨 있는데 여기서 10% 빠지면은 10%가 하락하는 그런 좀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일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아직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반등하는지에 대한 여부라든가 시장의 어떤 위험 선호도, 투자자들이 이런 성장주에 얼만큼 투자를 지속하는지 등등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제 개인적인 이런 사견이라고 하면 저는 좀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인 즉슨 뭐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는 테이퍼링이나 유동성 축소에 대한 부분도 검토 자체가 빨라야 올해 여름에 시작돼서 실제 시행은 내년쯤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유인 즉슨 뭐 파월 연준 의장의 뭐 임기라든가 뭐 또 그분 입장에서도 주식 시장을 막 망가뜨릴 만큼 긴축을 본인이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다 등등 시장의 전문가들 얘기로는 또 공식적으로 연준의 입장도 지금의 금리 상승이라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이런 성장주 중심의 좀 장기적인 모습은 그 반등의 모습은 좀 더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래서 좀 더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. 사실 뭐 팔거나 아직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. 계속 매월 모니터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